예,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한 두어 번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면세점을 정부가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시 이 심사를 해서 면세점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정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21세기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즉, 면세점에 대한 최소의 기준을 두어서 아예 그냥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면세점을 하게 해서 시장의 자유 경쟁 상태에 맡겨 놓는 것이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정부가 면세점의 일종의 허가권이라는 부분을 주기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걸 마치 거대한 특혜를 정부가 주는가 안 주는가에 대한 이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가? 이건 결국 돈 먹는 거하고 관계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을 보면 조그마한 가게까지도 텍스 프리해서 현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한국은 왜 그리 못한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를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전국이 경색되어서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이런 양상 속에서 이제 이 면세점 허가를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측근의 어떤 비리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보이는 면세점 선정 과정의 의혹을 어제 일제히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요,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 결과 면세점 선정 과정이 점수를 조작했다. 즉, 면세점을 새로 허가 준다 하면 그 허가를 받으려고 많은 면세점들이 낼 거 아니, 면세점 희망 사업자들이 서류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서류를 심사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또 어떤 업체는 면세점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업체는 탈락을 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5년 1월 15일 날 관세청 기재부가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을 새 것을 추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7월 10일에 하나갤러리아, HDC 신라, SM 면세점 등 세 곳이 선정이 되었고 유력 후보인 롯데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화를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매장 면적을 부풀리고 관세청이 법규 준수도 높여서 240점을 올려주고, 롯데는 평가 기준하고 달리 중소기업 매장 비율에 불이익을 주면서 190점을 깎았다는 겁니다. 점수가 완전히 고무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11월 14일에는 사업권이 만료된 면세점 세 곳을 심사를 했는데요. 일정하게 면세점 허가 기간이 있어가 그 허가 기간이 끝나면 사업권이 만료되면 또 심사를 해서 재허가를 해주느냐 안 그러면 탈락시키느냐 하는 건데, 롯데 소공점점만 연장이 되고 롯데 잠실에 있는 월드타워점하고 그 다음에 이 SK의 워커힐 호텔이 SK 아닙니까? SK의 면세점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탈락된 두 자리에 신세계하고 두타가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롯데 월드타워점 점수를 깎았고, 두타는 롯데하고 똑같은데 23점을 덜 깎았다는 겁니다. 이 해에 면세점 사업장을 총 5개를 더해주고 2개를 탈락시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내년에, 그러니까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다시 또 발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기재부는 이제 청와대 지시도 있고 하니까 신규 사업권을 한 4개 정도 더 늘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면세점을 늘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이 늘어나서 면세점을 더 내준다 이래야 되는데,
원래 이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할 때는 연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전해인 2015년에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2015년 게 아닌 2014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면세점 허가를 더 늘릴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작년 3월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이 독대를 하고, 그리고 4월 29일에 서울 시내 면세점 매곳을 추가 허용하기로 확정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9월달에 국회 기재위에서 면세점 허가에 문제가 있다 자료 좀 갖고 오라 하니까 관세청이 선정된 업체 서류는 돌려주고 탈락한 업체 서류는 파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국회에 제출 안 하려고 그렇겠죠. 그리고는 작년에 대통령이 탄핵된 그 와중에 12월 17일에 현대, 롯데는 뺏긴 걸 다시 찾아왔습니다. 신세계 DF, 탑시티 등 4곳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2차례, 2016년에 1차례 해서 2015년에 앞에 3군데, 뒤에 2군데 이렇게 5개가 늘어났고, 대신에 2개가 탈락을 했고 2016년에 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5, 16 2해 동안에 면세점을 모두 합쳐서 9개를 허가해주고 2개를 탈락시켰는데, 그 중에 롯데월드타운은 스스로 한 번은 탈락되었다가 로비를 했는지 그 다음에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게 60년대, 70년대나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면세점 허가를 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어주면서 하느냐. 이것이 어떤 이권이 개입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가되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 추가가 확인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면세점을 5개를 내주고 2개는 또 탈락시켜 놓고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4개를 또 했다는 겁니다. 이까지는 확인이 된 감사원의 자료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해 롯데 대신에 하나와 두산을 뽑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그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모양입니다. 매장 면적 등 3가지 평가 항목에서 롯데 점수를 조작해 깎아내린 뒤 하나와 두산이 선정되도록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 2015년에 7월 달에 당시 새로 선정을 내게 할 때 롯데가 탈락을 하고, 또 2015년 11월 달에 기존에 있던 업체들 중에서 또 롯데는 하고 있었는데 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례 롯데가 연달아 탈락하자 업계가 롯데가 박근혜 정권에 찍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롯데가 이명박 정부하고는 제2롯데월드도 짓고 지냈는데 박근혜 정부에는 찍혔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이 롯데에 하남에 스포츠센터 짓니 어쩌니 하면서 작년 5월에 70억을 받았다가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전에 돌려준 겁니다. 어쨌거나 롯데는 이 압수수색 당하고 고생을 했지만은 성주 골프장도 내어놓고 작년 연말에 면세점을 월드타워점에 뺏겼던 걸 찾아왔죠. 자, 롯데도 참 사업 해먹기 어렵습니다. 원래 그래서 관세청하고 기재부는 추가 면세점 이렇게 승인은 2년마다 하기로 했는데 2015년에 2번이나 하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지시로 또 본인의 임기 내에 한 번 더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2015년에 선정할 때는 김낙희 전 관세청장이 있을 때고, 2016년 12월에 선정할 때는 전홍욱 관세청장이 있을 때인데, 이 전홍욱 관세청장이라는 사람이 최순실을 취임 다음날 작년 5월달이죠. 만나서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충성맹세를 한 사람입니다. 자, 본인은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은 지금 이제는 고발까지 당하면서
이 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관세청 차장으로 집에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옷을 벗은 지 14개월 만에 작년 2016년 5월 25일 관세청장으로 발탁이 되었는데요. 관세청장은 기재부 출신들이 대대로 맡아왔는데 관세청 차장 출신, 오리지널 관세청 출신인 천홍 청장의 임명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검찰 조사에서 전 청장은 고영태 측근인 관세청의 사무관 한 명으로부터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최순실을 만났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청장이 작년 4월달에 취임하기 한 달 전쯤에 모처에서 고영태와 만나서 비밀 면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롯데는 4,400억을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던 매장을 심사 탈락해서 접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서요, 매출 손실에다가 기타 이 종업원 급여라든지 유지관리 보수비까지 4,400억 손해를 받았다. 그리고 종업원도 1,300명이 실직 위기를 겪었다라는 건데, 자, 이 사건이 이제 핵심은 왜 지금 터져 나오느냐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외치에 대한 홍보를 부풀렸지만은 국내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거와 국내 정치가 편안한 거는 다른 부분이죠. 자, 이 속에서 적폐청산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적폐청산은 사실은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카드고, 어느 정도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들고 나와 가지고 뭔가 게임을 새로 벌이는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야당이 또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면세점 추가 허가와 그걸 하기 위한 또 점수 조작, 그리고 특정 업체를 탈락시키고 특정 업체를 이렇게 붙여줬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더 허가를 내줘라 한 것밖에 없지, 지금까지 이런 어떤 장부 조작으로, 서류 조작으로 누구는 붙여주고 누구는 떠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작이 아니라 평가 규정 해석의 차이다 라고 또 반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조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파만파로 번져가면서 결국 이 최순실이 지금 관세청장 임명에 관여했고, 그것은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무슨 범화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통관에 도움을 받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서 면세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자, 많은 사람들은 면세점 허가를 하는 담당 주무부서가 관세청인 줄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면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국과 관련되는 세금, 이런 부분은 관세청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청이 면세 사업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간 한간에는 면세점 허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벌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을 했던 한화는 면세점을 땄고 이 63빌딩에 땄죠. 그리고 이 미러 K스포츠 기부에 미온적이었던 롯데는 보복 조치를 당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 기부에 결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로 돼 있던 또는 선정되었던 그런 회사들이 돈을 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국회도 이 감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사를 좀 해라고요. 그래서 감사원 관계자들이 예상 밖으로 노골적이고 심각한 부당행위가 드러나서 감사관들도 놀랐다. 윗선에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지금까지 2016년에 다시 면세점을 딴 데 대해서 점검과 유착이 있지 않았는데 이제 2015년에 배제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과 어떤 눈밖에 날 일이 있었느냐, 이걸 또 이렇게 추궁당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박근혜 전 정권에서는 하나그룹이 제일 잘 나갔다. 삼성하고 빅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면세점 허가도 받고 잘 나갔다 이랬고, 롯데가 좀 고생했다 이랬습니다. 또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다른 한 기업이 또 잘 나간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부분이 지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재용의 뇌물죄가 없어진다면 이재용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석방될 가능성이 거의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뇌물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뇌물죄가 빠져버리면 강요하고 직권남용이 남는데 그건 또 법 적용이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따져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빠져나가고 남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지금 면세점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전개되면서 또 다른 이 죄상을 추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다른 한편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현 정부가 구 여건에 대한 적폐청산과 사정수사를 통한 정치적 압박의 칼을 뽑아들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원 한 정권에서는 또 이렇게 외면하다가 이제 정권 바뀌면 또 그걸 까발리고 감사원도 참 먹고 살기 힘들겠습니다.